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요. 디귿자 도선입니다. 이 설명을 하면 이래요. 사각형, 이게 디귿자 모양의 철사줄이 있어요. 디귿자. 근데 거기에 새로운 철사줄, 전기줄을 하나 걸쳐 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얘를 이렇게 당겨요. 당길 때 F의 힘으로 당깁니다. F의 힘으로 당기면 당기게 되면 이제 속력이 나타날 텐데 이때 당기는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L이고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당기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선을 당기게 되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하지요. 근데 이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코일입니다. 이 자체가 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감은 코일이야. 이것은 가장 단순한 한 번 감은 코일이요. 한 번 감은 이 코일에 내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넓이가 증가해. 넓이가 증가하게 되면 코일은 청개구리니까 올라가는 자기장이 이 넓이를 통해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감소시키려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이름하여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E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N 대신에 1 집어넣죠. 왜? 한 번 감았으니까.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파이는 자속이고요. 자속은 BS잖아요. 자속은 BS. 자속 밀도에다 넓이 곱한 거니까. BS이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자기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게 올라가. 그래서 B라고 하는 자기장이 앞으로 나가. 상수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면 상수는 앞으로 나가도 되거든. 나가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고. S라고 하는 건 넓이인데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L 곱하기 X이니까 L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L이라고 하는 이 길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니까 또 앞으로 나가. 마이너스 BL. 그랬더니 델타 T분의 델타 X만 남고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는 말은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율이고 델타 X는 거리의 변화율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X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말이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X값은 점점 늘어나지. 왜? 얘를 당기니까. X값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뭐하고 똑같아? 시간의 변화율분의 거리의 변화율, 속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 V가 되지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력이라고 해. 그럼 얘 대신에 V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LV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렌즈의 법칙으로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워버리고 나면 E는 BLV 이렇게 됩니다. E는 BLV. BLV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압이지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이니까 전압이 BLV 값으로 나타난다. 전압의 단위는 우리 볼트입니다. 볼트.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어야 될 게 디귿자 도선에서만 사용되는 공식이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은데 그것은 얘가 넓이가 증가되면 감소시키려고 하고 감소되면 증가시키려고 하는 렌즈의 법칙으로 오른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문제를 들어볼게요. 요거에 대한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디귿자 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도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걸쳤어요. 지금 자기장 B가 올라갑니다. 자기장이 올라가는데 이 자기장의 사이즈가 얼마냐? 비춰지질 않네. B가 3테슬라입니다. B가 3테슬라.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m예요. 도선의 요가 2m. 굉장히 크지요. 2m.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얼마의 속도로 당기느냐 하면 4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당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이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여기 저항은 3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세요. 유도 기전력. 얘를 이렇게 당기면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유도 기전력 디귿자 도선이니까 공식에다 그대로 넣습니다. 마이너스 빼버리고 BLV 이렇게 넣으면 되죠. BLV. B가 얼마야 자기장? 3테슬라. L 도선의 길이 이거 얼마? 2m. V 얼마? 당기는 속도 4m per second.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니? 83, 23가 24 볼트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4 볼트입니다.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 뭐 어렵지 않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하잖아요. 그래서 I는 R분의 V이고 R분의 유도 기전력 2가 됩니다. 따라서 R은 3오음이고 유도 기전력은 방금 구한 얼마? 24V니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8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요 디귿자 도선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를 디귿자 도선의 위치를 여기가 A, B, C, 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 B, C, D입니다.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보세요. 유도 전류의 방향 어느 방향이니? A, B, C, D 시계 방향이에요? 아니면 A, B, C, B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찾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왜?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합니다.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하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하면 이 빗금친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는 빗금친 부분이 여기지.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하고 이 넓이가 증가하면 이 넓이를 통해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감소시키려고 집어넣죠.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니까 A, B, C, D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네 번째.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전류가 저항을 통과하면 전압이 IR만큼 떨어지잖아요. 전류가 전압을 통과하면 IR만큼 떨어집니다. A, B, C 점 중에서 A, B, C, D 점 중에서 전위가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럽니다.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 이것은 내가 설명 안 했었던 건데 지금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얘를 당깁니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류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지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시계, 그러면 B, C, D, A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내가 이 선, A, B 선을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A, B 선을 당기고 있으면 이 자체가 요 선이, A, B 선이 바로 건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건전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이러한 건전지입니다. 얘가 건전지야. 따라서 여기 플러스잖아.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해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점유가 가장 높은 점은 B점이 됩니다. 가장 높은 점. B점. 가장 낮은 점은 여기 건전지가 물을 퍼올린 물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일정하게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건전지가 물을 퍼올리고 물레방아 지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는 거야. 따라서 가장 낮은 점은 C, D, A. C점과 D점과 A점은 가장 낮은 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해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디귿자 도선이 있는데 얘를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이 도선이 요 AB 도선이 바로 건전지가 이렇게 된 표시야. 건전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표시를 하면 여기가 A 이렇게 되어서 A가
전위가 가장 높다. A가 전위가 가장 높다. 물론 여기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다 저항을 지나면 이제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면 이제 낮아지겠지. 그래서 디귿자 도선을 이렇게 당기거나 밀어넣거나 하면 이 디귿자 도선 움직이는 요 놈이 바로 건전지 역할을 한다. 요 놈이 바로 건전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디귿자 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BLV. 디귿자 도선에서만 쓰이는 공식이에요. 디귿자 도선에서만 쓰이는 공식이다. 그리고 교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류 발생. 교류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뭐하고?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라고 하는 것은 디렉트 커런트, 그래서 우리가 얘를 DC라고 해요. 교류는 AC라고 합니다.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그래서 직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불변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게 직류가 되겠습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게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도 직류 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직류 전원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할 때는 길쭉한 데가 플러스, 짧은 데가 마이너스, 이게 직류 전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교류 전원을 표시하면 교류 전원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물결, 이거 교류를 뜻하는 거야. 전류가 이제 왔다 갔다 흐른다. 이거. 그럼 교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가 발생되는 원리는 내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발생되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극의 자석이 있어요. N극의 자석. 그 다음에 S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어요. 이때 그러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요. 이때 여기에 사각형 코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해를 그냥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기가 어려워. 이게 상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에 N극의 자석이 있고 이쪽에 S극의 자석이 있는데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가지요. 자기력선이 가는데 이 자기력선은 변함이 없어. 자기력선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각형 코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몇 번 감은 거야? 한 번 감은 거야. 실제로 발전할 때는 여러 번 감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원리만 설명하기 때문에 한 번 감은 거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얘가 이 자기력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게요. 얘 세타만큼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통과하지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합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통과하지. 근데 통과할 때 이 면을 통과합니다. 이 면. 코일의 단면적. 여기서 코일의 단면적, 이게 S가 있으니까 이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력선은 코일의 단면적 A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코일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이 코일을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사각형 코일을 회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N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다가 지금 뭘로 해야 되지? 여기 볼게요. 이쪽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 사각형 코일을 통과하고 있어. 그런데 점점 얘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 자기력선이 얘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각형 코일의 넓이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이렇게 되면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해요. 이렇게 되면 조금밖에 통과 못해. 이렇게 되면 거의 조금밖에 통과 못해. 이렇게 되면 아예 통과할 수가 없어. 여기 사각형 넓이를 통과할 수가 없어. 왜? 자기력선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통과해. 다시 이렇게 되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코일이 자기력선에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여기 사각형 넓이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가장 많지요. 이때 이 사각형 코일이 계속 이게 돌아가 봐.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러면 자기장이 하나도 없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자기력선이 또 통과하는 게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를 만들 때는 이 사각형 코일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는데 누가 돌려? 뭐 물이 돌리면 수력 발전, 뭐 물을 석탄이나 석유 등으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이걸 돌리게 되면 화력 발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우리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B예요. 패러데이 전자규도 법칙에 의하면 E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N은 한 번 감았으니까 이 집어넣고 델타 T분의 델타 BS지요. 그런데 자석이 BS니까 여기서 B라고 하는 건 자기장인데 자기장은 변함이 없어. 일정해.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B에 델타 T분의 델타 S 겁니다. 이제는 넓이가 변해요. 넓이가. 근데 이 넓이가 넓이 S를 아까 우리는 넓이를 S라고 썼는데 이제 여기 넓이가 뭐니까? A니까 이거 A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에 델타 T분의 델타 A 이렇게 돼요. 이 넓이가 A입니다. 넓이가 A. 그러면 이 넓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는 넓이인데 뭐냐 하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코일의 넓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때 넓이는 이 사각형, 이 교과서의 넓이가 바로 코일의 넓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이때는 넓이가 제로가 되는 거야. 그다가 다시 얘가 점점 이렇게 돌아. 그러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지. 점점 많아져. 그러면 이때 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저쪽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 코일의 넓이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린 거야. 요 선만 그린 거예요. 요 선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뒤로도 이렇게 아이고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겁니다. 더 그렇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A야.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세타입니다. 아까 저 그림에서 이게 세타면 실제로 넓이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는 요거야.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것은 이 넓이가 A이니까 요 넓이는 얼마가 돼? 바로 A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A면 이게 A 사인 세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기 전형은 어떻게 했냐면 2는 마이너스 N은 1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서 뭐냐면 B에 델타 T분의 델타 A였는데 이 A가 아니고
델타 t분의 델타에 A가 A 사인 세타가 돼야 돼. 이렇게. A가 A 사인 세타가 돼. 여기서 A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서 A는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 그래서 요 A가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BA에 델타 t분의 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다가 원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세타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 각속도 오메가를 이용해서 오메가 t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얘를 오메가 t라고 바꿔 쓰면 이 식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b의 a의 델타 t분의 델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얘는 델타 t분의 델타가 이게 앞에 극한을 취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건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극한에 마이너스 b의 a의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게 해서 델타 t분의 델타의 사인 오메가 t 이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미분이거든요. 이게 미분인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가 한번 튀어나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BA의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다 돼가네 이거. 맞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A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유도 기전력이고 여기가 시간의 중요 코사인인데 마이너스예요. 코사인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의 그래프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죠. 이것이 유도 기전력의 그래프예요. 이게 유도 기전력이니까 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습니다. 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 이 교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기까지 나가야 돼서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나가봤어요. 교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이렇게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갖다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거야. 코일을 돌려서 만드는데 1초에 60번 돌립니다. 1초에 60번 돌려서 만든 전기 60Hz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60번 돌리는 건 아니고요. 코일을 이쪽도 감고 이쪽도 감고 해서 뭐 30번을 돌리거나 또 이쪽도 감고 이쪽도 가서 해서 15바퀴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우리가 사용하는 건 60Hz가 되겠습니다. 교류까지 했네.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